자,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핵심만 쏙쏙 재미있는 한문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 교과서 133쪽 한번 볼게요. 저희가 오늘 할 거는 자랑스러운 문화유산 해서 궁성하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첨성대 이렇게 좀 살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교과서에 사진을 한번 볼게요.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어디죠? 네, 경복궁입니다. 경복궁.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첨성대예요. 첨성대. 자, 이번 시간에는 이런 경복궁과 첨성대에서 할 텐데 앞서 얘기했던 이 궁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경복궁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요. 경복궁의 주변 둘레를 전부 다 가리켜서 궁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문화유산 경복궁과 첨성대. 경복궁은 조선시대 궁궐로 이성계가 한양을 도읍으로 삼으면서 지은 것이다. 그 이름에는 왕조의 큰 복을 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복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첨성대 같은 경우는 경주에 있는 거죠. 경북 경주에 있는 거. 동양에서 천문대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합니다. 자, 첨성대 한번 기억을 좀 떠올려 보고요. 자, 실제 한문 기록 속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적혀져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부터 읽어보니까 궁성, 재경성, 지중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궁성이라는 표현 일단은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그 궁궐의 외곽을 전부 다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했었죠. 자, 앞에 있는 궁자 같은 경우는 궁궐을 뜻하고요. 성자 같은 경우는 성을 뜻하는 글자죠. 그래서 궁궐의 성곽길 전체, 성곽 전체, 성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궁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근데 이 궁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데요. 제자가 무슨 제자죠?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 봤더니 경성에 있답니다. 경성. 자, 경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서울을 뜻하는 표현이잖아요. 서울. 즉, 그 당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조선시대 한양 땅을 얘기하겠죠. 서울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지자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지겨울 법한데요. 지자 같은 경우는 뭐뭐의 뭐뭐하는 이런 식으로 풀이가 되겠네요. 서울의 중에 있대요. 서울의 가운데에 있다고 합니다. 가운데. 자, 문장 너무 쉬워가지고요. 바로바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궁성은 있어요. 어디다가 경성의 가운데에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서울 조선의 한양 땅의 가운데에 있다. 그런데 그 뒤에 내용을 보니까 주 나왔습니다. 주자 네모 한번 치고요. 그 뒤에 있는 고자도 네모 한번 칠게요. 자, 이 두 글자는 왜 쳤느냐 하면 주라고 하는 주자는 이때 의미가 둘레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둘레. 원래는 두루주 해가지고 주변을 전부 다 아울러서 얘기하는 글자지만 여기에서는 둘레를 뜻한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로 쓰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고 같은 경우도 원래는 높다라는 뜻이지만 이렇게 동사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높이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높이. 자,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쭉 읽어보니까 둘레가 주가 1813 뭐라고 돼 있죠? 보라고 돼 있습니다. 보. 자, 이 보자는 원래 의미가 걷다, 걸음을 뜻하는 글자죠. 걸음보.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둘레가 어떻게 1900 1000 아니죠? 다시 1813보 이렇게 되겠네요. 둘레가 1813보다. 1813보라고 하면 얼마냐? 선생님이 해석을 저기 넣겠는데 약 3.3km 정도라고 하긴 했는데 여기서 우리 길이 단위 한번 참고 자료로 한번 살펴볼게요.
과거에 조선시대, 고려시대, 뭐 삼국시대, 뭐 어쨌든 시기별로 이 길이 단위를 나타내는 단위 환산량 정도가 시대별로 좀 다르긴 합니다. 그리고 중국이나 일본이나 그런 길이 단위가 또 다르긴 한데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색깔 좀 바꿀게요. 촌이라고 하는 것은 약 3.03cm 정도. 척이라고 하는 것은 2에 곱하기 10을 해서 30.3cm 정도. 그 다음에 장이라고 하는 것은 또 곱하기 10을 해서 3.03mm 정도. 그리고 이 보우라고 하는 것은 약 182cm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1813보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길이 단위로 좀 환산을 하면 약 3.3km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정도 길이를 둘레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높이 같은 경우는 얼마죠? 높이 같은 거는 21척, 척이라고 하는 글자고요. 그 다음에 1촌이다. 촌이라고 하는 글자 나왔네요. 척자 같은 경우는 자척이라고 하고요. 촌이라고 하는 것은 마디촌자입니다. 자라는 말과 척이라는 말, 촌이라는 말, 그리고 좀 전에 나왔던 보라는 말은 전부 다 여기에서 살펴봤다시피 길이 단위를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높이가 21척 1촌이다. 21척 1촌이다. 약 6.4m 정도. 자, 이 정도 높이를 가지고 있다. 물론 들쑥날쑥 높은 건물도 있고 낮은 건물도 있겠지만 약 6.4m 정도로 이렇게 높이가 형성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궁성에는 입문사 했대요. 입문사. 입자가 무슨 입자죠, 여러분들? 세우다, 서다라는 거죠. 서다, 세웠다. 세웠는데 뭘 세웠습니까? 문을 세웠대요. 문을 몇 개 세웠죠? 4개를 세웠답니다. 이 문사 4개. 자, 여러분들 방향을 나타내는 한자들 네모 한번 칠게요. 남, 북, 동, 서 이렇게 4가지가 있네요. 여기 스님이 그림으로 좀 표시했습니다. 남북, 동서 있는데 남왈, 남쪽에 세운 문을 가리켜서 왈 했어요. 왈자는 의미가 뭐죠? 말하다 라는 뜻이죠. 말하다. 남쪽에 있는 문을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뭐라고 말을 했느냐? 네모 한번 치겠습니다. 뭐라고 했죠? 광화라고 했대요. 그리고 북쪽에 있는 문을 뭐라고 했죠? 신무라고 했답니다. 동쪽에 있는 문을 건춘이라고 했고요. 서쪽에 있는 문을 영추라고 했대요. 요거 한번 적어 볼까요, 여러분들? 자, 동쪽에 있는 문을 뭐라고 했죠? 건춘이라고 했습니다. 건춘문 되겠죠. 서쪽에 있는 문을 뭐라고 했죠? 영추문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남쪽에 있는 문을 뭐라고 했습니까? 광화문이라고 했네요. 광화문. 북쪽에 있는 문 신무문이라고 했네요. 신무문 선생님이 전 시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신무문 뒤에 모여가지고 젊은 장정들이 모여서 뭘 했었죠? 네, 강력지히 씨름을 했다고 그랬었죠. 자, 그 정도. 우리나라 경복궁 주변에는 경복궁 둘레에는 이렇게 문이 4가지가 있는데 남쪽에 있는 문을 광화문, 북쪽에 있는 문이 신무문, 그리고 동쪽에 있는 문이 건춘문, 서쪽에 있는 문이 영추문이라고 불렀구나.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남쪽에 있는 문 광화문을 가리켜서 구명은 했습니다. 구자 같은 경우는 옛 구자잖아요. 옛날에 옛 이름은 뭐라고 했느냐? 정문이라고 불렀구나. 광화문이라고 지금 말하지만 그 당시 옛날 이름은 정문이었구나. 이렇게 표시를 해두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문을 4개 세웠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는 자, 그림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전부 다 경복궁 궁성의 문이고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서울 지역에 한양 땅에 또 사대문이 있죠. 자, 궁성이 여기 있다고 치면 그 주변에 4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4개의 문이 있었고 전체 한양 땅을 좀 살펴본다면 마찬가지 4개의 문이 또 있었죠. 4개의 문이 또 있었습니다. 맞지? 자,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좀 표시를 좀 해두고, 자, 그래서 동쪽에 있는 문을 우리 뭐라고 불렀습니까? 흥인지문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남쪽에 있는 문, 남대문 뭐라고 불렀죠? 숭례문이라고 불렀죠. 서쪽에 있는 문은 뭡니까? 돈의문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북쪽에 있는 문 뭐라고 하죠? 뭐 북쪽에 있는 문의 이름은 다양한데 홍지문 아니면 뭐 숙정문 이런 식으로 단어를 쓰기도 하죠. 자, 서울에 있는 한양 땅에 있었던 이런 4대문의 이름 같은 경우는 우리 다음에 보충 학습 시간을 이용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뒤에 첨성대 이야기도 좀 살펴볼게요. 첨성대 같은 경우는 다들 알다시피 경북 경주에 있습니다. 경주라고 하면 신라시대 때 수도였잖아요. 그래서 신라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게 되네요. 신라. 선덕왕 16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덕왕,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선덕여왕이겠죠? 선덕여왕 16년에 작했답니다. 선덕여왕 16년에 작했대요. 작자는 이전에도 했었지만, 자, 우리가 보통 외울 때 짓다, 지을 작이라고 많이 외우는데 의미 자체가 만들다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했었죠. 만들었긴 만들었는데, 자, 네모 치겠습니다. 첨성대를 만들었대요. 자, 글자의 뜻을 좀 살펴보면, 자, 첨이라고 하는 글자는 보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엿보다 이런 뜻이거든요. 보다. 보긴 보는데 뭘 봅니까? 성을 본대요. 성자 같은 경우는 별을 뜻하는 글자죠. 별을 보는 대라고 하는 거예요. 대. 이 대자는 뭐 뜻 자체는 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자 같은 경우는 어떤 뜻으로 해석하면 되느냐? 넓고라는 표현보다는 이렇게 좀 바꾸는 게 낫겠습니다. 높고 평평한 곳을 가리켜서 대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첨성대 하게 되면 어떤 대를 쌓았는데 그 대 자체가 상당히 높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대에서 하는 역할이 뭐겠습니까? 별을 관측하는 거, 별을 보는 역할을 했다라고 해서 첨성대라는 이름이 있었겠죠. 그죠?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라시대 때 선덕왕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선덕왕 16년에 그죠? 16년에 뭐를 첨성대를 만들었다. 첨성대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느냐 보니까 연석축대 했다고 합니다. 연석축대. 연이라고 하는 글자, 자, 연이라고 하는 글자는 단련시키다라고 할 때 단련, 연자거든요. 가다듬다라는 의미입니다. 가다듬다. 그래서 아니면 뭐 가다듬다, 다듬다, 계속해서 갈고 닦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뭘 가다듬었느냐? 돌을 가다듬었대요. 돌. 자, 그림에서 봤다시피 첨성대는 이렇게 하나씩 자, 이렇게 벽돌 형식으로 이렇게 쌓아놓은 거죠. 그래서 돌을 다듬어 가지고 축대했다고 합니다. 축대. 자, 축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왔잖아요. 축자. 이 글자는 쌓다라는 글자거든요. 쌓긴 쌓았는데 뭐 대를 쌓았대요.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아주 높고 평평하게 대를 쌓았다 이거죠. 대를 쌓았는데 상방하원 했다고 합니다. 자, 상이라고 하는 글자 무슨 상자죠? 위라는 상자고요. 하라고 하는 글자는 뭡니까? 아래 하자입니다. 자, 여러분들 위라고 해석했고 아래라고 해석했습니다. 이렇게 표시 좀 해두고요. 그 다음에 상, 방, 하, 원, 방자도 원자도 이렇게 표시를 좀 할게요. 방자 같은 경우는 원래 의미가 모방자라고 해서 모나다라고 해석하는데 모나다라는 표현 요즘 잘 쓰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네모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각이 져 있다라는 게 모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각이 져 있으니까 네모나다. 그리고 뒤에 있는 원자는 뭐죠? 둥글다라는 뜻입니다. 둥글다. 위로는 네모나고 아래로는 둥글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겠네요. 위로는 네모나고 아래로는 둥글다. 그리고 우리 앞에서도 확인했다시피 고 나왔습니다. 고자 아까 길이를 나타내는 높이라고 했었죠. 높이가 얼마라고요? 19척이었다고 합니다. 19척. 아까 전에 척자가 약 30cm 정도. 그러니까 19척 하게 되면 19 곱하기 30cm 정도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나오죠? 57 정도 나오네요. 57? 570cm니까 약 5m, 6m 가까이 되는 게 되겠네요. 그죠? 요 정도 높이였다. 해석을 해보면 돌을 가다듬어서 대를 쌓았는데 아주 높게 평평하게 대를 쌓았는데 위에는 네모나고 아래는 둥글게 쌓았대요. 그리고 높이가 얼마라고요? 19척이었다고요. 높이가 19척이었다. 해석되겠죠? 그런데 이 첨성대를 쌓아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봤더니요. 통기중했다고 합니다. 통기중. 자, 통이라고 하는 글자. 자, 통하다. 서로 소통하다 할 때 왔다 갔다 통해 있다. 근데 어디를 통하느냐? 기중을 통했대요. 기중. 자, 기자는 이전에도 했다시피 큰 의미 없이 그 기자라고 해석했었고 중자는 가운데 이렇게 했죠. 그 가운데를 통하게 했대요. 자, 첨성대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이 가운데 이 속에 이 속 부분에 통하게 뭔가 이제 꽉 차게끔 만들어지 않고 그 속에서 왔다 갔다 위로 오르기도 하고 밑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통하게 만들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유기중했다고 합니다. 유기중. 자, 유자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통자랑 거의 비슷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자, 유자 같은 경우에 본래 의미가 말미암다라는 거, 이유를 나타내는 한자로 많이 쓰는 글자인데 여기에서는 앞에서처럼 기, 중, 그 가운데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가운데를 통해서 그리고와 같은 말을 이어주는 접속사였죠. 말, 이을, 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들 체크 좀 하겠습니다. 상하했다고 합니다. 상하. 단순히 의미가 윗상, 아래하니까 결국에 위아래라는 말은 해석을 조금 의역을 좀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위로 오르다, 아래로 내리다, 오르내리다 이렇게 의역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윗상자 같은 경우는 오르다라고 해석하고 아래하자 같은 경우는 내리다라고 해석하고 아까 전에 위에서는 상방하원에서는 상자는 윗상, 하하자는 아래하 이렇게 해석했지만 여기에서는 오르다, 내리다 동사로 풀이를 한 거죠. 자, 같이 좀 체크 좀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통했다. 그 가운데를 통로로 만들었다 이거죠. 그 가운데를 통로로 만들어서 통하게 해서 사람들이 그 가운데를 통해서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르고 내렸다. 오르내리고 했었다 라는 거죠. 오르내리고 하면서 결국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와 여기서도 이라고 한 글자가 나왔네요. 자, 이자는 또 적을게요. 써이라고 하는 글자였고 뭐뭐로써라고 해석을 한다 그랬죠. 마찬가지 가운데에 뭐가 있다고 치고 그것이라고 해석을 해봅시다. 그래서 통하긴 통해서 오르내리고 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가지고서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후천문 했다고 합니다. 후천문. 후자 같은 경우 꼭 체크 좀 해봅시다. 자, 후라고 하는 글자는 기후를 나타내는 글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기후라는 단어가 명사가 아니라 살펴보다, 살피다라는 동사로 해석을 해줬습니다. 뭘 살펴봤느냐? 천문을 살펴봤대요. 천문. 우리 천문학 그러잖아요. 천문학. 하늘 천자, 문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통 외울 때 글을 뜻하는 글자로 쓰이지만 이 글자가 학문을 나타내는 글자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얘기해서 같이 뭐라고 할까요? 천문학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하늘의 운행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천문을 살폈다. 뒤에 학자 같은 경우는 생략이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 해석을 하면 이런 행동, 사람들이 그 가운데를 왔다 갔다 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서 뭘 했습니까? 천문을 살펴보았다. 그래서 이름이 당연히 천문 되겠죠. 그죠? 첨성대, 별자리, 별의 운행 같은 것들을 살펴보는 행동을 하였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해석해 볼까요, 여러분들? 자, 신라 선덕왕 16년에 첨성대를 했대요. 첨성대를 지었는데 연석 축대했대요. 돌을 가다듬어서 대를 쌓았대요. 그죠? 그래서 쌓고 났더니 위에는 네모나고 아래에는 둥글게 쌓았답니다. 근데 높이가 약 19척이었다. 그런데 그 가운데를 통하게 해서 그 가운데를 뭔가 채워놓지 않고 통하게 해서 사람들이 그 가운데를 통하게 해서 그 가운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오르고 내렸다, 오르내리고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천문, 하늘의 별자리 운행을 살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우리 지금까지 궁성하고 첨성대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자문화권 속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뭐 경복궁, 궁성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중국에 자금성도 있고요. 그리고 일본의 오사카성도 있죠. 그래서 좀 적어 놓긴 했습니다. 자금성의 태화전, 오사카성의 천수각 이런 각 나라마다 궁궐들이 다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궁궐을 소개하는 광고 문구 같은 것들을 광고지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한자 문화권 속에 있는 나라들의 문화, 역사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이 먼저 한번 해봤는데 조선왕조 제1의 법궁 왕의 공간속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자, 나머지 일본, 중국, 뭐 다른 나라들 여러분들 각자 조사해가면서 한자 문화권 속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 있는 궁궐들 한번 역사 조사도 한번 해보시고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했던 한자들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성 나왔을 때 썼던 궁자 있죠. 집 궁자, 궁궐을 뜻하는 궁자 있었습니다. 그 다음 첨성대에서 나왔던 보다라는 뜻이었죠. 살펴보다. 그 다음에 대라고 하는 글자 있었네요. 높고 평평한 장소를 가리켜서 우리 대라고 표현을 했었죠. 자, 구슬주자는 안 나왔는데 뒤에 나오는 글자인데 같이 좀 적어 놨는데요. 참고로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주라고 하는 글자 있었네요. 주자 같은 경우는 보통은 두루라는 뜻으로 해석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둘레를 나타내는 길이의 단위로 해석을 했었다. 연자 같은 경우는 단련하다라는 말로 썼지만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가다듬다, 다듬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죠. 대를 쌓았다라고 했을 때 쌓을 축자 있었고요. 이 축자 같은 경우는 건축할 때 쓰는 글자죠. 자, 그 다음 자, 기후라는 글자지만 우리 여기서는 살피다의 의미로 해석을 했었다. 그 다음에
건춘문에서 나왔던 건자예요. 건춘문 세우다라는 의미 한자 건춘문. 그 다음에 영추문 할 때 영자예요. 맞이하다. 해서 여러분들 건춘하게 되면 뭐겠습니까? 봄을 세운다. 그 다음에 영추문 할 때 영추 뭡니까? 가을을 맞이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영추, 건춘 같이 좀 외워두면 되겠네요. 자, 통하다 통자 있었죠. 통하다 속이 비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 다음에 이와 비슷하게 해석했던 거 유 있었네요. 원래 말미암다라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통하다의 의미로 해석을 했었다라는 거죠. 자, 요 정도 한자 여러분들 꼭 기억 좀 해주시고요. 우리 지금까지 우리 주변 문화유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변 문화유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핵심만 쏙쏙 알차게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